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폐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하고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전국 학교에서 한꺼번에 시설 개선을 하려다 보니 업체 계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한 학교의 급식 조리실입니다. 10명의 조리 노동자가 9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점심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량의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면 끊임없이 연기가 발생하다 보니 주방 공기 환기 장치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리용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기 순환은 외부로 통하는 송풍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점검 결과 후드의 기능과 규격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검을 맡긴 강원도 내 100개 학교 모두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파악했지만 공사 견적을 받는 단계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문제점 진단까지는 도움을 줬지만 업체 선정부터는 학교마다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업체 알선을 좀 해주셨으면 학교에서는 조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견적을 받거나 업체를 선정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국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폐암 질환자가 2명 추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국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를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는 72개 학교만 우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조리실 환기 설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학교가 급식소 환경 개선 공사를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강원도 내에 전문 업체도 많지 않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업체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경기 위축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빡빡한데요. 최근에는 금리까지 크게 오르자 앞닥터 정책자금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라스 세라믹으로 인공 치아용 소재를 만드는 강릉의 한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 150억 원에 수출액도 100억 원을 넘어선 탄탄한 기업이지만 최근 크게 오른 금리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강원도로부터 1.5%의 고정금리로 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저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외 수출이나 또 인건비나 이런 그다음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자금을 통해서 그냥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정책 자금 융자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거나 이자 차익을 보전해주는 정책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특수목적 자금은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감됐습니다. 3년 이내 창업기업 그리고 수출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 자금이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주 안에 이제 소진이 되고 자금이 소진이 다 된 상태이고요. 이제 2분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자금이 다 소진이 돼서 여기에 강릉시가 상반기 300억 원까지 이자 2.5%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기업 경영 정책 자금의 경우 지난해는 2달 만에 소진됐지만 올해는 신청 기업이 배에 가까이 급증하며 한 달도 안 돼 소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사고 발생률은 3.49%로 지난해 3월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단이 보증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을 돕는 건데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겹치며 연체 등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로 그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올해도 2천억 원의 경영안전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2%를 2년 동안 이제 지원하는 자금이라서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 금융 비용이 좀 완화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가 좀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나 기관마다 정책 자금 지원을 하반기에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업체들의 신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대학교가 1,000원의 아침밥 기부금 모금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원대는 1,000원의 아침밥 행사에 원래 목표였던 하루 평균 200명 이용을 넘어 3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안정적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식당 키오스크를 활용한 모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도 소액 기부 및 온라인 결제 등 모금 방법을 추가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한 달 50만 원씩 최대 6달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쿠폰을 교육비와 교재 구입비, 면접 활동비로 쓸 수 있고 지원 기간 안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취업 성공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동해안 어업 현장에 일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가 이뤄집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도내 6개 시군의 해조류와 어패류, 육상 가공 생산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 2018년 22명에서 지난해에는 61명으로 3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의 강원 지역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SFTS에 걸린 도내 주민은 2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국 1위로 기록됐습니다. SFTS는 예방약이 없는 감염병으로 산나물 채취 등 산림에서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양말이나 긴 옷을 입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우량 유전자 활용과 한우 번식 기반 조성을 위해 철원과 인제 등 10개 시군의 수정란 생산과 이식에 관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수정란 이식은 우량 암소의 호르몬 처리를 해 유전적으로 우량한 수정란을 생산해 여러 대리모에 이식하는 기술로 수소 위주인 인공수정보다 암수 유전자를 모두 개량해 이용해 개량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난자를 제공하는 공나누를 활용해 700개의 수정란을 생산 이식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미등록 축산 차량 GPS 자진 등록 기간인 5월과 6월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부화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가축 질병 방역을 위해 GPS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잦은 등록 기간 이후인 7월부터는 GPS 미등록 축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등록 허가된 동물 생산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409곳을 점검 단속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강화된 시설 인력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반려견과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m 이하, 맹견 입마개 씌우기 등 안전조치,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에서 주민이 기르던 말이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다 붙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흰 말과 검은 말이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40여 분 만에 두 말을 붙잡아 소유주에게 넘겼습니다. 두 말은 인근 주민 소유로 청소 중에 우리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긴급 돌봄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춘천시 동면에 마련된 강원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면 한 번에 최대 7일 동안 식사와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돌봄뿐 아니라 주간 활동과 야간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신청은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장애인 1명당 1년에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내 건물 공실 현황을 조사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혁신도시 상업 업무 용지와 준주거용지 내 공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방 이전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이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침을 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를 포함해 전국 혁신도시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3년 만에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중국 자매도시 후베이성 징저우시와의 교환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서로 교환 공무원을 선발해 파견 근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하이퐁시 대표단이 동해양 크랩킹 페스타에 참석해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 유령극이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령극은 서울 독립영화제와 미장센 단편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현정 감독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고 영감을 얻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쓰고 극장에서 대부분의 촬영을 진행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김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최근 극장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접해 안타깝다며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지지하고 관계자들을 응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강원 한우데이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우가 최대 50% 할인 판매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춘천 쌀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합니다. 또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기원하는 춘천시 유소년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감사의 담화봄, 부모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유공자 표창 등 행사가 진행되고 감사 콘서트, 트로트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